2011년 여러 명의 직원들까지 두면서 꽤 유능한 성공한 사장님이었던 김씨. 매일 도시락까지 갖다 바치는 여우 같은 아내 덕분에 가슴 쫙 펴고 살던 당당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정말 모르는 거라고 하잖아요. 6개월 후 갑자기 거래처의 부도로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완전 엄청난 빚만 떠안고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집에 차압딱지 다 붙고 직원들 월급도 못 챙겨줄 정도로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도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일단 사는 곳이 달라진 건 물론이고 자신을 대하는 아내 최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잘 나갈 때는 여보, 우리 여보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이랬던 사람이 내가 망하고 나니까 무슨 나를 벌레 취급해. 으유, 이놈의 인간아, 앉아서 컴퓨터나 하고 있고 밥이 이 구멍으로 넘어가니? 이렇게 되니 남편, 아내가 좋겠습니까? 아, 그때는 네가 내 돈 보고 잘했던 거구나. 이게 네 본 모습이네. 너 지금 나한테 이딴 식으로 대하는 거 내가 다 후회하게 해줄 거야. 이게 막 원망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와의 사이가 멀어진 후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내던 남편 김씨는 아내를 향한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인 건지 어느 날부터 아내 몰래 인터넷을 통해 젊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한 건데요. 편의점 같은 이런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면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면접이 어느 대기업 면접보다 깐깐했는데요. 면접자, 그의 이력, 그리고 경험들을 꼼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워낙 위험한 거라. 경험은 있습니까? 혹시 칼은 써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은 좀 찜찜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면접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본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자기 연락처를 지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와 관련된 모든 연락처는 이 자리에서 다 지우세요. 그리고 연락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향한 완벽한 복수를 위해 엄청 치밀하고 비밀스럽게 면접을 본 거예요. 하루하루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비밀스럽게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자리에 1년 전 김씨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 이씨가 나온 겁니다.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저도 사장님 계획에 껴주세요. 저도 사부님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이 직원 이씨가 하는 말이 자기가 1년 전에 김씨 회사에서 근무할 때 급하게 결제할 게 있어서 사장님 방을 딱 찾았는데 그때 사모님 최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최여인이 싸준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 사장 김씨가 점심 식사 중이었는데 그때 들어온 겁니다. 사장님, 급하게 결제할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모 최여인 장난 아닌 거예요. 거기 두고 가요. 사장님 식사하는 거 안 보여요?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좀 말하면 대충 알아듣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밥 먹는데 들어와가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결제야? 네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두고 나가. 아,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막 이렇게 퍼부으니까 당시 이 직원 이씨가 당황을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하고 결제 서류를 사장실에 두고 나왔는데 그때 이 사모가 자기 남편한테 자기, 제가 당신이 말한 그 고졸이지? 딱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식이 줄줄 흐르고 빈티가 철철 넘친다 아주. 그런데 이 말을 문 바로 밖에서 이 직원 이씨가 들은 겁니다. 난 내 나름대로 내 주어진 환경에서 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누군가 나에 대해 이딴 식으로 말을 하니 상처 안 받고 열 안 받겠습니까? 함부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이때 이 직원 이씨가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다 회사가 망했잖아요.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와, 사모의 말이 안 잊혀져. 다른데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막 더 비수가 돼가지고 꽂히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나 이대로는 그냥 못 있는다.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직원 이씨까지 김씨의 계획에 합류하게 됩니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면접을 본 결과 6명의 사람이 뽑혔습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그리고 다음날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아내 최여인. 여보, 나 여행 좀 다녀올게. 나 요새 우울해한다고 친구들이 기분 전환 겸 놀러 갔다 오자고 하더라고. 이번 주말에 갈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동안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그가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거사의 날이 잡혔습니다. 이번 주말입니다. 다들 준비해 주시고 장비는 모두 각각 챙기는 거 아시죠? 이번 주말 수원역에서 몇 시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기다리던 주말이 왔습니다. 2011년 10월 18일 오전 아내 최여인이 여보, 나 오늘 갔다가 내일 올 거야. 나 갔다 올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렇게 아내를 배웅하는데 이 남편 김씨가 여보, 나 한 번만 안아봐도 돼? 뭐야 갑자기? 아니, 안아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 남편 김씨는 됐어, 잘 가. 이 말에 아내는 이상하잖아요. 여보, 잘 가가 뭐야. 잘 다녀와 라고 해야지. 말이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렇게 아내를 보낸 김씨는 2011년 10월 18일 오후 3시경 바로 자신의 복수 계획을 시작합니다. 1명, 2명 사람들이 모이고 짐도 다 싣고 출발을 딱 하려고 하는데 1명이 안 온 거예요. 아,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바로 직원 이씨가 안 오는 겁니다. 보다 못한 김씨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데 에이, 그냥 우리끼리 갑시다. 그렇게 김씨 포함 6명만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씨의 낙오로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몇 시간 후 일행은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칼, 도끼, 노끈에 위험한 도구들까지 이 차에서 내려지는데요. 그렇게 펜션으로 들어가고 몇 시간 후 갑자기 이 해당 펜션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이미 펜션 안은 연기로 자욱했고 그 안에서 김씨 일행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서 발견된 건 유서. 그런데 이때 현장을 찾은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직원 이씨였습니다. 이 이씨는 이 일행들을 보자마자 그러게 왜 나를 왕따시켜요? 왜 날 두고 가냐고. 내가 사모님 따돌린다고 얼마나 있었는데.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이냐. 이 사건 기가 막힙니다. 원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쉬워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정말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고. 위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 김씨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내한테 무시까지 받으면서 나 더 이상 살기 싫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인터넷에 동반 자살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은 김씨까지 6명. 인터넷을 통해 만난 이 6명은 자살 방법을 모의하는 한편 죽기 직전 각자 소원하던 일을 해보자며 여러가지 일탈 행동들을 저지릅니다. 각각 원한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소소하게 복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이 위험한 계획을 아내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 회사 직원이었던 이 씨에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씨, 회사 그만두고 취업도 안 되고 이 최여인한테 상처받았었잖아요. 평소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맨날 하고 사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동반 자살을 구하고 있대. 사모 최여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사장 김씨한테 연락해 함께하고 싶다 했던 거예요. 도와달라 불렀더니 같이 붙었던 거죠. 그렇게 총 7명이 모였고 아내가 여행 간다고 했던 주말 그날 우리 동반 자살하자 라고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동하던 그날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 큰 짐들이 많아서 차에 앉을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씨 일행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 직원 이씨만 그냥 두고 출발합니다. 이 사실에 이 이씨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나만 왕따 시켜? 나만 못 당하지. 열받아가지고 이씨가 수원 경찰서를 찾아간 겁니다. 신고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만난 남자 6명과 여자 1명이 동반 자살을 하기로 했는데 나만 쏙 빼놓고 지들 6명끼리 자살한다고 갔어요. 무슨 번호의 차를 타고 있고요. 경기도 가평에 어느 펜션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GPS 위치 확인으로 이들이 타고 떠난 렌터카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이들이 탄 차량이 오후 10시 20분경 경기도 가평군 창평을 지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평 경찰서에 연락해서 그 차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차 안에 2명만 있어. 나머지는 어디 있어? 이미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차 타고 이동하다가 나머지 일행이 차에서 중간에 내린 겁니다. 그리고 가평의 한 가까운 펜션으로 가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다행히 모두 잡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번개탄 8장, 그리고 연탄, 그리고 수면 유도제, 유서까지 별의 별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이씨가 자신을 왕따시킨 일행에게 복수를 한 거예요. 이 이씨는요, 누구보다 죽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다들 살아. 이게 내 복수야. 치사하게 지들끼리만 죽으려고. 어이없고 황당하지만 어찌됐든 잘한 복수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주동자 김씨는 자살 방조 미수죄로 벌금형, 나머지는 훈방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참 다같이 동반 자살하기로 했는데 나만 왕따시키고 지들끼리 죽으려 했다면서 열받아 신고한 한 어이없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인 사건이죠.